강의 들어갑니다. 1번 보시면 여기 보면 뭐 쭉 봤더니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 나오면 주차 시설이냐 아니면 잡종지냐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 우리가 변전소, 수신소, 송전소, 그 다음에 소 타고 다니는 거, 타고 다니는 배, 비행기,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 소 타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다 잊어버렸나 봐. 야외시장 가서 소 타고 야외시장 가서 그 다음에 공갈 치는 놈 잡아다가 어떻게 하고 도축해서 관에 쌓아 누웠다가 돌도 캐고 흙도 파서 처리하라. 이게 잡종지 아니야. 혹시 생각나나 모르겠네. 그래서 보면 요 타고 다니는 거, 그건 정답이 3번 잡종지야. 이게 1번은 잡종지 외워놓으면 돼. 그래서 자동차, 무슨 여객 터미널,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이게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된 시설을 갖춘 토지. 그러면 잡종지, 타고 다니는 거. 읽어봐. 돌을 캐는 곳, 흙을 파내는 곳, 물건을 쌓아두는 곳, 야외시장, 공동우물, 갈대밭, 자동차, 공항, 항만시설,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소 들어가면 전부 잡종지. 그 다음에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그래서 이렇게 외웠지. 또 소자 들어가면 소 타고 다니는 거. 자, 외워봐. 소 타고 야외 시장 가서 공갈 치는 놈 잡아다가 도축해서 관이 어디 있어? 관이 빠졌네. 관에 넣어두었다가 여기 있네. 쌓아두었다가 관에 넣어서 쌓아두었다가 돌도 캐고 흙도 캐고 어떻게 해버려라? 처리해버려라. 이것이 잡종지. 그 다음에 2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형 변화 등으로 여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쉬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바다가 돼버리면 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소관청에서 신청하라. 그리고 신청하지 않으면 며칠 내에 신청을 해야 돼. 토지 이동이 있으면 전부 60일인데 등록 말소만 90일. 자, 보자. 소관청은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여기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에 의해서 이제 토지를 지적공부에서 정리했다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야지 말소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 개만 외우면 돼. 촉탁해야 되는데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게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의 경우는 아직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 그리고 소유자 정리. 두 개만 외우면 돼. 소유자 정리, 신규 등록. 소유자 정리는 등기부를 보고 정리하거든. 그러니까 등기부가 우선하니까 다시 등기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이건 소유자 정리와 신규 등록은 촉탁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외워본다. 외워봐. 소시는 촉탁 없습니다. 두 개 외워. 소시는 촉탁 안 씁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토지의 이동 사유가 있으면 전부 촉탁해야 돼. 이해하셨나? 그래서 1번이 틀렸어. 등기 촉탁 안 하는 게 몇 개야? 2개. 소유자 정리.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 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에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서 회복 등록을 할 수 있고, 소관청으로부터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받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우리는 토지 이동 사유가 있으면 대부분 60일인데 등록 말소만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직권 말소. 그 다음에 직권으로 말소했다면 그 정리사항을 이제 통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통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토지 이동 사유가 있으면 여기 기본적으로 토지 이동 사유가 생기면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가 생겼을 때 소유자가 신청해서 정리하면 소유자가 신청했으므로 소유자가 토지 이동 사유에 대해서 신청했으니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소관청에서는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어. 근데 직권으로 했을 때는 모르지. 그러니까 그때는 통지해 주는 것이다, 알면 돼. 여기서 직권. 제발 직권. 그럼 직권으로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했을 때는 소유자는 그 사실을 모르지. 그러니까 통지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토지 이동 사유가 있어서 지적 공부를 정리했다. 잘 기억해. 정리했는데 직권으로 정리한 경우도 있고 신청 정리한 경우도 있어. 그럼 신청해서 정리했다면 소유자가 알지. 그냥 여기 통지할 필요 없고, 직권으로 정리했다면 소유자가 모르지. 그래서 통지해 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냥 통지의 대상이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해야 한다. 자, 등록 말소 신청은 신청 말소와 직권 말소가 있는데, 소유자가 등록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소관청이 직권 말소해야 되고, 여기 등록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 등록을 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소관청에 통지해야 된다. 신청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토지의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촉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까 촉탁 안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 아까 2번 문제에서는 촉탁할 필요 없다고 그랬지. 촉탁해야 된다. 요걸 냈네. 촉탁해야 된다. 여기 봐. 지적 정리를 되었을 때 뭐 신규 등록전은 쭉 있어.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직권 말소 막 쭉 있잖아. 근데 신규 다 이런 사실이 토지 이동 사유가 생기면 등기소에 촉탁해야 돼. 촉탁. 근데 안 하는 경우가 뭐였어?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부가 안 만들어졌으니, 그리고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 그런 건 해야 되고, 전부 소관청에서 지적을 정리했다면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신규 등록이나 등록전화 이런 것들은 신청했거든. 신청. 그렇기 때문에 통지할 필요 없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등록 말소는 봐. 직권으로 등록 말소는 소유자에게 통지해야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를, 여기 봐,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의 종류, 설명도 뭐 여러 가지 등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장부는 뭐였어? 지상경계점 등록부. 경계를 새로이 정했다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럼 지상경계점 등록부, 여기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해야 될 사항이 생각나나 모르겠네. 오경이 몇 경이? 오경이가 뭐 먹고 소 찌찌만 먹고 개가 있다, 이렇게 외워봐. 오경이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 찌찌면 먹고, 그 다음에 개가 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경계에 관한 사항,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 표지의 위치, 경계점 표지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 표지를 위치했다면 사진 파일,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 5개, 오경이.
그래서 저거 물어보지. 근데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물어봤네. 자, 보자. 여기 오경이 표지의 종류,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오경이가 뭐 먹고? 소 찌찌면 먹고, 토지 이용 계획, 공시지가, 개가 있다 이렇게 외웠지. 외워. 그 다음에 여기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는 도면 이외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시해두지.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있는 동네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자, 여봐. 소진의 고장도, 부부자 있다. 생각나나 몰라? 그리고 두 개 잘 외워놓으면 돼. 그래서 여기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런 게. 헷갈리잖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 공부예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이제 측량을 했으면 이제 측량 적부 심사를 이루어지지. 그래서 측량 적부 심사가 있을 때 측량 적부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그 다음에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의 임무, 여기 외워야 돼. 중앙지적의 임무는 정책개발, 그 다음에 지적측량 재심사, 그 다음에 기술자 양성, 그 다음에 기술자의 기술 보급, 그리고 이런 기술자의 업무 정지, 이런 것들. 요거 외워봐. 정제기기기. 중지위에서 하는 역할은, 여기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정제기기기. 정이 뭐야? 정책개발. 재는 재심사. 여기 지적측량 재심사. 그 다음에 기술개발, 기술자 양성. 여기 기술자에 관한 징계, 이런 것들. 기술자 징계. 자, 여러분들 정제 기기기.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정책개발, 그 다음에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 그리고 기술 보급, 기술자 양성, 그리고 기술자 징계. 자, 이거 봐. 기술 보급, 기술자 양성, 기술자 징계, 이런 역할을 한다. 여기 봐. 측량 심사야, 측량 적부 심사야, 측량 적부 재심사야.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여기서 해.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한다. 여기는 여기 봐.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적부 심사, 여기는 재심사. 중지위에서는 이거 봐. 정제기기. 그 다음에 축적변경위원회에서는 요거 헷갈려요. 두 개 물어본다고. 축적변경위원회에서는 에어바 시금청청부, 시행계획, 축적변경 시행계획, 그 다음에 금액결정, 그 다음에 청산금 산정, 그 다음에 청산금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그리고 지적소관청 회의에 붙이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이런 거. 다시 시금청청부, 정제기기기. 나오면 쭉 외워버려야 돼. 저런 것들은. 자, 했고, 그 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의 복구. 그러면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나 지적도 임야도가 없어져 버렸으면 복구해야지. 복구할 때는 복구 자료가 뭐냐, 그걸 물어봐. 그래서 복구 자료가 등이 결리고 결려서, 그거 생각나? 등이 결리고 결려 소복 입은 아가씨가 종으로 등을 확 두드려 주더라, 이런 거 외워야 돼. 그거 할 거라고. 그래서 여기 봐. 자,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복구 자료 중에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에 따라 이렇게 하면, 지금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없어졌는데 저거 해서 하면 할 수 없잖아, 저런 거. 그래서 등본 어떤 결의서 이런 거에 의해서 자료를 검토하는 거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따라서 그 틀렸어, 이 자체가. 왜? 이것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복구 자료 작성하냐, 이것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지적 복구 자료도가 뭐냐면 도면을 작성한다. 자,
복구 자료 중에서 요 복구 자료를 물어봐. 복구 자료가 메모. 복구 자료가 등이 뭐하고 결리고 결의서 뭐 결의서 결정서 막 이런 것이야. 결리고 결려. 그다음에 등이 결리고 결인데 소관청에서 만들어진 자료. 그다음에 복제 서류. 소복립은 아가씨가 등을 부동산 종합 증명서 종을 그다음에 확정 판결 증명서 확 두드려 주더라. 이런 것들이야.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구 자료는 그 국가에서 만들어낸 믿을 만한 자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복사본 이런 것들이야. 복사본. 그래서 1번은 마저 틀려. 여러분들 해설서는 그 보지 말라고 써 있잖아. 그 해설서 한번 봐. 이런 것들은 해설 생략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이건 공부해 놔야 돼.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봐. 이걸 하기 전에 여기를 한번 보자. 복구 자료가 여기 복구 자료가 외워본다. 지적공부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러니까 등본 소관청이 작성한 증명 서류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복제한 지적공부 그 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 그리고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런 것들이야. 한번 읽어본다. 등이 결리고 결려 소복립은 아가씨가 종으로 등을 확 두드려 주더라. 이거 외워놓으면 돼. 이런 서류를 가지고 복제한다 그 말이야. 이게. 복구해. 이런 서류를 가지고 복구해. 토지대장에 의해서 자료들을 만들어 이런 서류를 가지고 이런 서류는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야. 이게. 이런 걸 가지고 복구한다. 그러면 이 지적공부 복구의 절차를 간단하게 보면 여기 봐. 이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를 조사하는데 자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불타버린 거야. 지금 없어졌어. 그러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나 지적도를 복구하는데 도면을 복구하려고 봤더니 자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자료가 없으면 복구 측량을 해야 돼. 측량을 해야 된다고. 그럼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검토해서 조사해서 조사서를 작성을 해. 조사서 작성하고 자료도를 작성을 해. 도면을. 근데 이때 복구 자료 이걸 물어본다. 그 말이야. 복구 자료. 그 복구 자료가 이거 봐. 등이 결리고 결려. 이거 소복립은 아가씨가 종으로 등을 확정 판결 두드려 주더라. 그 다음에 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 있지? 그건 등기소가 우선하잖아. 그래서 등기소에서 인정되는 자료, 등기부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걸 기준으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한다 하시면 돼. 복구 자료를 물어봐. 토지대장으로 복구해. 토지대장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자료를 검토하냐. 그래서 해서 자 조사서와 자료 도면을 작성해서 복구 자료에 따라서 측량을 해. 측량을 했더니 기존에 측정된 면적과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 범위 이내라 초과하다 하면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에는 새로 조사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을 해. 그런데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측량을 해야 돼. 자, 측량을 했더니 복구 자료와 측량 결과가 부합하지 하냐 아니냐. 그럼 부합하지 않으면 경계 또는 경계와 면적을 이해관계인의 조정을 통해서 조정해야 돼. 그리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라 해서 이제 결정을 해. 그 다음에 복구 자료와 부합하면 이제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사항, 토지의 소재 지번 표시사항을 시군구 게시판에 여기 외워야 돼. 15일 이상 게시해야 돼. 15일 이상. 며칠 이상? 요거 하나. 그리고 15일 이상 게시하면 그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 측량을 했으면
측량을 했다. 그래서 복구 자료와 부합한다. 그러면 그 복구 아래는 토지의 표시상을 시군구 게시판에 게시하고 측량 결과도를 작성을 해. 그래서 대장, 도면을 복구한다. 이때 이 대장 또는 도면의 복구 자료가 여기 이런 걸 물어봐. 위에서 앞에서 했던 뭐 복구 자료 조사서, 그 다음에 복구 자료 도면이야. 복구 자료 도면. 그리고 복구 자료 측량 결과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장이나 도면을 복구하고, 그 다음에 지적 도면을 복구하려고 했더니 그 지적 도면의 땅이 도시개발 사업에 이루어지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는 복구되었는데 도면만 아직 복구가 안 됐어. 그런데 그 도면은 아직 복구 안 됐는데 그 토지가 축적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축적변경 하게 되면 또 다시 변하지. 도시개발 사업 하면 또 지번이 변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지적 도면은 복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야. 대장은 복구해야 돼.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복구하는데 지적 도면은 복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그 다음에 축적변경 시행지역에 들어가 있다면 안 해도 된다. 이 정도. 자, 문제 보자. 위로 가서. 2번. 복구 자료도에 따라 측량을 해. 그 다음에 측량 면적과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어떡하라고? 측량, 복구 측량.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결정하면 되고 복구 측량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복구 측량을 했더니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경계 또는 면적을 이렇게 서로 조정할 수 있어. 조정. 아까 봤지?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복구 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 측량 등이 완료되어서 지적 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시군구 게시판에 얼마 이상? 15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는 복구했는데 아직 지적 도면이 아직 복구가 안 돼 있어. 그런데 그 지적 도면이 복구가 안 돼 있는 땅이 축적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편입이 되어 있다면 도면은 복구하라. 다음에 해도 된다. 다음에 해도 된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복구 내용을 한번 보시고 어차피 공부해 놔야 돼 그거. 그래서 과거의 시험은 요것만 냈다고. 여기 이거 복구 자료도가 아닌 것을 골라라. 뭐 시행 계획서, 결의서 이런 거 안 돼. 계획서, 무슨 의뢰서 이런 것들 안 돼. 계획서, 의뢰서는 우리 개인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6번 부동산 종합공부. 일단 부동산 종합공부 나오면 기록해야 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서 5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권리변동, 그리고 가격,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5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몇 개는? 여기다 해봐. 중학 등록상 여기다가 등록상 5개. 그러면 여러분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이제 열람 딱 나오면 정보 처리 시스템이 지적 공부를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것이야. 그래서 그것을 열람할 때는 굳이 도지사까지 갈 필요 없지. 시도지사. 그래서 시군구 읍면동까지 가. 시군구 읍면동. 열람 나오면 시군구 읍면동.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종합공부도 똑같아. 부동산 종합공부도 시군구 읍면동. 그러니까 여기는 읍면동 장 시도지사. 야 무슨 시도지사까지 갈 필요 뭐 있어.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할 때는. 그럼 여기도 열람. 그럼 어디로 가면 돼? 시군구 읍면동. 이게 틀렸네 2번이. 자, 그 다음에 3번부터는 여기 봐. 3번부터는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몇 개를? 5개 기억해야 돼. 5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 두 개 나왔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여기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내용,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내용 세 개 나왔네. 그 다음에 하나는 부동산 가격,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관한 사항, 소유권, 뭐 지상권 이런 것들 권리.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몇 개를 기록해야 돼? 외워야 돼. 이런 것들은 5개. 다시 토지, 건물, 그다음에 규제, 이용 규제, 가격. 하나는 권리 변동.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권리 변동.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봐.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이나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할 때는 시군구, 읍면동.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지적 공부의 보존과 열람에서 내가 강의할 때 이거 한번 전부 잘 해주었는데 여러분 잘 해주었어. 이거 다 정리했어 이거. 그래서 여기 보자. 정보 처리 시스템의 복제는 어디에서 해? 복제는 국토부. 지금 이 지적 공부를 컴퓨터화 시킨 게 정보 처리 시스템이야 이거. 국토부에서 복제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는 어디서 복제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소관청. 그다음에 열람은 정보 처리 시스템 열람은 소관청, 읍면동. 시도지사 아니야? 여기도 소관청, 읍면동 같아. 여기도 소관청, 읍면동. 그래서 여기에 관리기관, 관리하는 기관과 그다음에 열람하는 기관이 어디냐 이거 잘 외워놔야 돼. 저거 맨날 나오니까. 오늘은 부동산 정보 처리 시스템은 어디서 열람한다고? 시군구, 읍면동. 이 지적 소관청이 시군구니까 특시군구. 여기도 지적 소관청이 시군구, 읍면동. 그런데 시도지사까지 들어가는 게 지적 삼각점 있지. 지적 삼각점. 저 위에 태백산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적 삼각점의 보존 관리는 열람은 시도지사까지 들어가. 시도지사 들어가는 게 요거밖에 없네. 일단 지적 전산 자료는 빼놔. 이건 특별히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람과 관련해서 여기 봐. 열람과 관련해서 시도지사 들어가는 건 뭐만 있어? 삼각점. 다 소관청에서 한다. 소관청, 읍면동. 근데 읍면동까지는 컴퓨터 돼 있는 거. 컴퓨터. 정보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컴퓨터로 만들어놨으니까. 여기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몇 개? 그냥 몰라도 5개는 알고 있어야 돼. 5개, 손 5개. 다시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 이용 규제, 가격, 권리 변동, 권리에 관한 사항이 5개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한다. 누가 등록을 해?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지.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이 있는 경우 여기 등록사항 등록했는데 직권으로 정정 이거 외우줘야 돼. 직권 정정 사유가. 그러니까 직권으로 정정 사유가 우리 생각나나 모르겠는데 2개는 다르게 일단 써. 직권 정정 사유 2개는 다르게 정리했어. 4개는 잘못해서 4개는 잘못. 그리고 초과하여 지적위원회의 의결서, 그 다음에 등기소의 각하 통지, 그리고 발견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직권 정정 사유야 이게. 지적 공부가 처음부터 잘못되면 직권으로 정정해야지. 그 직권 정정 사유가 몇 개 있어? 한번 여러분다. 2개, 4개, 7, 8, 9, 10개가 있어. 10개. 근데 여기서 다르게 정리했다. 그런데 다르게 정리했다. 그 말은 뭐와 다르게 지적 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 객관적인 서류와 다르게 정리해야 돼. 봤더니 이용 계획서는 계획서 아니야. 이거 객관적인 서류가 아니지. 계획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나 또는 측량 성과, 여기서 결의서나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했어. 결성이 다르게 정리되었다 봐. 다시 한번 결성이 무슨 뭐 서류 우리가 무슨 뭐 이의 신청서 이런 것은 아니야. 우리가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객관적인 서류를 갖고 조사서, 조서 이런 걸로 해야 돼.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했다. 또 여기 봐. 지적 측량, 여기 봐. 지적 측량이 잘못되었다. 여기 잘 봐. 지적 측량은 누가 하냐면 지적 측량업자가 해. 측량업자가 해서 측량 검사를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 측량 성과도라고 그래. 측량 성과도와 다르게 정리해야지. 이 지적 측량은 검사까지 끝나야만 그걸 가지고 정리하는 거라고.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 측량을 해. 그러면 검사 측량을 해. 그러면 검사 측량이 나오면 측량 결과도가 나오지. 거기에 맞춰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지. 지적 측량이 잘못되다. 여기는 한참 그 전에 잘못된 내용이야. 그래서 측량 성과도와 다르게 정리. 측량 성과도와 다르게 정리. 결성. 결이 뭐다? 토지 이동 정리서와 다르게 정리. 측량 성과도와 다르게 정리. 요건 틀린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기억번 니은번은 틀렸어.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게 이제 4개인데 잘못이 몇 개야? 4개는 잘못되었어. 정리를 잘못한다. 여기 이제 써보면 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 지적 소관청에서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정리를 잘못하고 그 다음에 면적 환산, 여러분들 그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을 잘못하고, 환산. 그 다음에 오타난 거 있잖아. 오타. 입력을 잘못했어. 입력을 오타났다. 입력을 잘못했고, 그 다음에 위치가 면적은 변동이 없는 위치만 잘못 정한 경우. 자, 이것이 잘못 정리했다. 그 다음에 이 초과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등록전환 생각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겨 적는 게 등록전환 아니야. 그러다 보면 면적에 초과가 있을 수 있어. 면적이 초과되면 전환된 임야도에 있는 면적과 전환될 면적에 상당히 초과가 되면 소관청이 임야도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돼. 이게 초과.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의 결의. 이 지는 지적위원회의 결의. 여기는 등기소의 각하. 그 다음에 오류가 발견되었어요. 이런 것들. 일단 이렇게 외워놔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니까 자 보자. 여기 봐. 지적위원회가 여기 지적위원회가 지적위원회의 의결서 내용에 따라 등록상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는 직권정정. 지가 뭐다? 지적위원회의 의결서. 각은 등기소의 각하통지. 등기소의 각하통지. 여기는 등록 전환될 면적이 초과하는 경우. 여기는 잘못된 것이 발견된 것이야. 자, 여러분, 2개는 다르게. 나하고 약속을 해. 그래야만 약속해야만 공부가 돼. 그것들은 나하고 약속해. 강사하고 약속. 2개는 다르게. 그러니까 다르게를 물어봐. 뭐와 다르게 했느냐? 결성을 다르게 정리해서. 자, 여러분, 2개는 다르게. 4개는 잘못을 초과하여. 연결시켜. 4개는 잘못을 초과하여 지각이 발견된 경우, 이런 것들은 직권정정 사유다. 하겠나? 여기야. 여기. 다르게 정리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서류와 다르게 정리해야 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 그 다음에 측량이 잘못된 경우에 측량 결과와 다르게 정리한 거야. 측량 성과를 결과라고 그래. 최종적인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 그 다음에 잘못이 몇 개 있냐면 잘못이 몇 개 있어. 4개인데 다시 위치, 정리, 입력, 환산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경우는 자기가 잘못해버린 거야. 입력이 잘못됐다 그 말, 손가락이 오타났다 그 말이고.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적 공부와 다르게 해버린 거지. 스스로. 그 다음에 여기 등록전환 시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지적위원회의 의결서.
등기관의 각하 통지. 그 다음에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서 지상 경계에 맞춰서 정정해야 하는 토지가 지상 경계에 맞추어 정정해야 하는 토지가 뭐했어? 발견. 여기다 그러면 돼. 그럼 이런 사실이 생기면 직권 정정할 수 있다. 외워놨어? 다시 두 개는 다르게. 내 방법으로 외웠어. 저놈은 어떻게 외워야 되는데 이런 거 있으니 한번 보시오 할 수 없잖아. 근데 나오는 게 결성과 다르게 정리한 경우를 제일 많이 물어봐. 외워본다. 이동 정리 결의서, 측량 성과와 거기만 제일 많이 물어봐. 거기서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했다. 8번 여기 축척이 600분의 1인 경우에는 축척이 600분의 1의 경우는 경유의 측량, 도시개발 사업 지역 이런 것들이야.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의 토지의 한 필지의 최소 단위는 0.1제곱미터. 그리고 3000분의 1, 6000분의 1은 1제곱미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다 그러면 최소 면적 단위가 0.1. 그러니까 정답이 0.1이야. 그냥 최소 면적 단위 그러면 외울 것도 없어. 0.1. 저건 뭐 올리고 안 올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여기는. 이해했어? 공간정보의 지적 측량.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 여러분들 지적 측량의 종류에 자 이거 봐. 기초 측량, 세부 측량. 혹시 생각나?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부 측량의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합병 측량 있어 없어? 합병은 그냥 경계선만 지우잖아. 지목 변경 측량 없잖아 이런 거.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것이야.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지적 재수자 측량 그런 게 있었지. 통 생각 안 나지? 자, 이거 봐. 기초 측량, 세부 측량. 그러니까 기초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은 기초 측량이라고 그래.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측량은 세부 측량. 세부 측량에는 자, 이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은 없잖아. 합병은 여기 있어. 합병은 측량할 필요 없다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이거 봐. 등록 말소, 축적 변경, 정정, 지적 공구, 복구. 자 이거 봐. 복구 측량.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행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그러지. 여기 오고 물어보는 지적 현황 측량은 지적 도면에 건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 경계 복원 측량, 재주자 측량, 검사 측량 이런 게 있지. 다시 한번 요것만 그냥 읽어봐. 다시 검사 측량 있어 없어? 여기에 있어. 재주자 측량,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지적 확정 측량, 복구 측량, 정정 측량, 축적 변경, 등록 말소, 분할, 등록 전환, 신규 등록 이런 것들이 있지. 합병 측량은 있어 없어? 지번 변경은 없다. 다시 합니다. 소재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 외워본다. 변경은 측량할 필요 없어. 합병도 측량하지 않잖아. 그냥 합병은 경계만 없애버리잖아요. 자 여기 봐. 그러면 이걸 물어봤어. 그러면 자 지적 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도시개발 사업 여기 도시개발 사업에서 행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그랬어? 아까 지적 확정 측량. 이건 지적 확정 측량을 묻는 것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대. 그러면 측량해야지. 이걸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번이 불분명해서 지목이 불분명해서 지적 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 측량을 할 필요가 있다. 측량해 안 해? 안치 지목 변경은 여기는 측량의 대상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이 지적 공부의 일부가 멸실돼 복구하려고 했는데 복구 측량 있었나? 아까 지적 공부 복구 측량 있었지. 그 다음에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 제조사 사업 측량 있었어? 지적 제조사 측량? 있었지 그런 거. 그러니까 13개를 외워놔야 돼. 그 정답이 몇 번?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나 지번 변경,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걸 물어봤어. 한번 외워본다. 소재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합병은 측량 없다. 측량 없다 이렇게 외워. 그 다음에 10번째, 지적공부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개발 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에 신고를 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 착수 변경 완료 신고서에 첨부해야 될 서류, 사업신고서, 청산금 조서, 사업계획도,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환지 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 계획서인데, 여러분이 청산금 조서는 언제 하냐면 축척 변경 확정 공고 시 하는 것이야. 메모에 청산금 조서는 축척 변경 확정 공고 시, 시행 공고 시, 확정 공고 시. 그러니까 축척 변경 확정 공고 시에 공고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축척 변경 확정 공고 시에 공고하는 내용이므로 거기에 빠져 있고,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지역에서 여기 봐.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토지 이동 신청에 특례가 있는데, 여기는 뭘 물어봤냐면 도시개발 사업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 신고 의무자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신고서에 첨부 서류를 물어봐서 첨부 서류를, 요거 사업 인가서, 사업 계획도, 지번별 조서 이런 걸 물어봤고, 청산금 조서는 있어 없어? 없지. 아까 청산금 조서가 답이야. 청산금 조서는 어느 경우에 한다고 그랬다? 축적 변경 확정 공고 시 하는 공고 내용이다. 그래서 그게 정답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첨부 서류를 물어보는 건 별로 안 나오는데 우리 모의고사 한번 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다 뭐라고 써 있어? 해설에. 해설판에. 보지 마시오 써놨지. 그렇게. 보지 마시오는 무슨 보지 마시오야. 그냥 해설은 해놔야지.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까 청산금 조서는 어디에서 하는 내용이라고? 공고 내용이라고? 축적 변경 확정 공고 시에 해야 될 공고 내용을 외워야 돼. 청산 지역이 축축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부호, 광천지, 그냥 여기 장차 천원만 외워놓으면 돼. 다시 공장장, 주차차, 하천천, 유원원. 그래서 두 문자로 쓰는 거. 장차, 천, 원. 원이 뭐다? 유원지의 원. 천은 하천의 천. 차는 주차장의 차. 장은 공장장. 이렇게. 그러니까 공장은 공자가 공원이 있으니까 쓸 수 없었고, 주차장은 주유소가 있으니까는 쓸 수 없었고, 천은 무엇이 있었어? 하천은 학교와 헷갈리니까 쓸 수가 없었다. 하자 쓰니까 하하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원은 유원지의 원. 유자를 쓸 수 없으니까 원자에 차문자를 썼지. 그러면 광천지 광, 목장은 목, 유원지는 원, 주차장은 차, 하천 천. 그래서 뭐가 틀렸어? 2번이 틀렸지. 공장장 해야 되는데 저런 거 틀려버리면 그거 맞췄지? 토지 합병 및 합병 지적 공부의 정리. 합병은 측량을 해? 측량하지 않아? 하지 않지. 그래서 합병에 따른 면적은 측량하지 않고 됐네. 측량하지 않고 포인트가 맞다. 그 다음에 우리 합병할 때 지번을 결정할 때 건물이 있는 경우, 분할의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것이 분당, 합병의 경우에는 신청, 이렇게 해야만 건물이 있는 것이 지번으로 결정이 돼. 그래서 이렇게 써버려. 뭐라고 써냐면 분당병신. 지번을 부여할 때 분할의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곳이 당연히 지번으로 정해지고, 합병의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곳에 지번으로 되려거든 당연이야 신청이야. 그거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신청할 때 나왔네. 신청, 주거, 신청
맞네 이런 게 분당, 병신 이렇게. 그 다음에 합병에 따른 경계는 측량을 하지 않고 경계 말소해버린다. 맞네. 말소해버린다. 지적소관청은 합병 신청에 의해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면 소유자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뭘 작성해야 돼?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렇게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근거 서류를 남겨둬야 돼.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첨부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을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래서 틀렸네. 4번이. 5번. 토지 소유자는 여기 공동주택으로서 합병해야 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야, 60일이야? 토지 이동 사유가 있으면 다 60일이고 등록 말소만 90일이었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 여기 틀렸네. 여기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뭘 작성해야 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제 다 했네. 지적법은.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준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그러니까 을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면 을이 손해를 보지. 의무자. 갑이 권리자. 등기가 되면 이익을 보는 자가 권리자. 등기가 되면 손해를 보는 자가 의무자. 희정이 네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돼 있어. 이미. 근데 그거 없애면 네가 손해를 보잖아. 그래서 의무자. 이익을 보는 소유자는 권리자. 맞아? 2번. 갑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을 명의의 근저당권을 병에게 넘긴대. 그럼 부기 등기에서 넘어가지. 그럼 병은 권리를 새로 취득하지. 권리자. 을은 등기 의무자. 맞네. 여기는 설정이 아니고 근저당권 이전 등기야. 근저당권 이전 등기. 맞아? 3번.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이다.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 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실체법상 등기 청구권 유무에 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민법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민법에서 등기 청구권은 매도인도 가질 수 있고 매수인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갑을병 순으로 갑을병 이렇게 순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는데 이게 원인 무효돼. 이 등기가 원인 무효. 그러면 갑이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없어지니까는 손해를 보니까 의무자. 이 사람이 이익을 보니까 권리자. 갑은 신청이잖아. 신청인, 의무자, 권리자. 그래서 확정 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 권리자는 을이요, 갑이요? 을. 그래서 틀렸네. 쉬워? 우리 맨날 나오잖아. 갑을병. 갑이 을에게 등기했고 무효 등기. 이때 갑은 병명의 등기 말소를 할 때는 을을 대위해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야지. 대위해야 된다.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되는 경우 몇 개 있었어? 11개.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되는 경우. 등기 신청을 각하 사유가 11개 있는데 관이 뭐요? 관할 위반. 사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권한 없는 자가 신청. 등기 능력 없는 자가. 그 다음에 출석해야 할 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방은 방식에 위배된 경우 외워봐. 다시 한번. 관사, 권출방. 요 3개까지 외워.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신청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신신신. 그다음에 여기 첨부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각종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대장과 등기부의 내용이 다른 경우 이것까지가 각하사유니까 외워놔야 돼.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10개 있었지? 주로 이런 걸 물어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게 10개야, 10개. 11개로 외웠나? 10개라고 써. 책이 번호가 하나 빠져서 11개로 들어가 있어, 그거. 자, 여봐. 가압류, 여봐. 우리는 가압류만 나오면 신청이야, 촉탁이야, 가압류만 나오면. 아니, 경림이 처가는 전부 촉탁이야. 다시 한번 경림이 처가. 경매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는 전부 촉탁. 외워본다. 경림이 처가는. 신청이다, 촉탁이다. 그래 봐. 가압류 등기를 신청했다. 이렇게 신청했으면 촉탁에 의해야 할 등기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그러면 저건 각하사유가 되지. 그 다음에 상속만 나오면 보존등기 딱 나왔네.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그래서 보존등기와 보상은 전부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자기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했다면 각하. 그 다음에 분리하여 등기했으면 각하. 그 다음에 여기 보존등기 나왔지? 지분만 보존등기 신청했어도 각하.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왜 있어? 미음도 있어? 여기는 없네. 미음이 뭐야, 거기는? 아, 여기다 보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여기 봐. 가처분 등기 신청했지? 이게 요거 잘 기억해. 원래 가등기는 본등기 하는 거지. 그런데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하는 것은 처분하는 것이야. 처분하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는 본등기 가처분 등기 했잖아. 본등기 금지 가처분. 이 가처분 등기는 처분 못하게 막는 게 가처분이거든.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잖아. 그러면 가등기에 본등기 못하게 막는 조치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자, 다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는 것은 처분이요, 처분이 아니야. 근데 가처분 등기 하는 것은 처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가처분 등기는 처분 못하게 막는 건데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는 것은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등기를 못하게 가처분 등기 하는 것은 성질상 등기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렇게 이해가셨어? 요거 아주 잘 나와.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는 것은 처분이다, 취득이다. 취득이지 처분이 아니잖아. 그것을 못하게 막는 조치는 성질상 등기할 것이 아니다.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는 제공이냐 아니면 통지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등기필 정보의 통지. 자, 이거 봐. 승소한 의무자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 비밀번호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그러니까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단독으로 신청해준 등기필 정보를 우리는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 등기소에 제공하는 거야. 등기소에 제공하는 거지. 이 말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는 거지. 그냥 신청서에 써놓은 거잖아. 등기 의무자는 비밀번호를 단독 신청서에 써놓는 거니까 여기다가 등기필 정보를 권리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지. 1번 이해하셨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에다 비밀번호 써놓는 것이지 무슨 등기 의무자에게 뭐 통지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지. 맞아. 2번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 신세명 신청인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 명인이 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맞네. 신세명 이렇게. 신청인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 명의인으로 되면 신청인과 명의인이 같다.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면 그 사람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라. 세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를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권리자에게 통지해 신청서에 기재해. 그래서 3번이 틀렸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지. 어디다가 제공해? 신청서에다가 써놓는 거잖아.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맞네. 등기소에다가 신청서에 써놓는다 그 말이고, 등기관이 여기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신세명.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는 누가? 신세명. 이렇게. 신청인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 명의인이 된 경우. 근데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신청이 아니라 촉탁했지? 어떻게 해야 돼?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직권 보존 등기 했으면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면 되지. 등기 완료 통지.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야, 등기 완료 통지야.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진 않아.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는 거지. 맞다. 틀린 게 몇 번이다? 3번. 16번.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다. 1번. 그럼 매도했다면 며칠 내에 이전 등기는 해야 된다.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는 신청 의무가 있지. 60일. 근데 60일인데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그래서 잔금 받은 날로부터 해야 한다. 맞네. 갑을 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이 사망하면 을의 상속인 병은 상속등기하고 상속등기 없이. 그러니까 을의 상속인 병은 갑과 공동으로 을 명의로 등기 신청이야, 병 명의로 등기 신청이야. 을 명의로 신청하는 거 아니잖아.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할 필요 없어. 그래서 상속인 갑과 자, 상속인 을의 상속이면 갑과 공동으로 누구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돼? 을에게 매도했지? 근데 을이 죽었잖아. 병에게 이전 등기해야지. 그러니까 을에게 이전 등기 신청하면 안 돼. 상속인 명의로 등기 신청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1번 틀렸어. 이렇게 써놓으면 돼. 상속 등기 없이. 상속 등기하고 상속 등기 없이. 상속 등기 없이 매수인 이름으로 사망자에서 매수인에게 바로 넘어간다. 3번. 매수인이 갑이 그 소유 부동산 을에게 매수인이 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등기 해가거라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지. 이게 인수청구권. 부동산 소유권 인수청구권. 4번. 매도인이 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 소유권 이전 승소한, 여기는 승소한 의무자. 3번은 승소한 의무자. 4번은 승소한 권리자. 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면 을명의 이제 등기가 맞춰지면 효력은 접수한 때 효력이 생기는 거지. 접수라고 하는 것은 등기 신청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네. 여기는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등기를 마치면 뭐? 접수한 때. 맞네. 그래서 여기는 상속 등기하고 상속 등기 없이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 않고 바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등기는 본등기 해주겠다고 하는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매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 신청, 아니면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단독 신청. 법원의 명령이야. 그냥 쉽게 말해서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여기 나왔네.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 본등기는 할 수 없다.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하는 것은 처분이다, 취득이다. 그리고 등기할 성질이 아니야, 사건이. 그래서 이거 잘 외워놓으시고. 맞고, 가등기 권리자가 여럿이다. 여기.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 여럿인 경우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해야 돼. 다른 사람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해야 돼. 자기 지분만. 여기는 이렇게 하셔야 돼. 보존행위를 알아야 돼. 보존행위. 공유해서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각자가. 근데 각자가 할 수 있는데 그 각자는 자기 지분 주장하는 것이야. 남의 지분 주장하는 것이야. 자기 지분만 주장하기 때문에 가등기 권리자는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해야지 남의 지분까지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 보존행위를 물어봤어.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허용된다. 본등기 할 수 있으면 다 가등기 할 수 있으니까. 정답이 몇 번? 4번, 15번. 그래서 여기서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그리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나 포괄 유증의 경우 이전 등기 할 때는 자기 지분만 주장하는 것이다. 포괄 유증도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포괄 유증에 대한 이전 등기는 자기 지분만, 가등기 권리자도 자기 지분만.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이거 우리 공유에서도 맨날 나오니까 잘 주의하셔.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자기 지분만 주장해야 돼. 본등기, 이전 등기 할 때는. 남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 지정. 부동산이 이 부동산이 서초구와 강남구에 걸쳐 있어. 하나에. 그러면 이제 관할 등기소 문제가 생기지? 그럼 관할 등기소에 관할 여바,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의 등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 아니라 여기다 써놓으면 돼. 상급법원의 장에. 여기에 등기소의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 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해야 돼. 관할법원의 장이야, 상급법원의 장이야. 그래서 1번 틀렸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도 문제 해설을 한번 봤더니 보지 마시오 이렇게 써놔 있어. 보지 마시오.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문제라 그 말이야. 이거 그냥 1번만 알고 가. 1번만. 여러 개에 걸쳐 있다면 만약에 이 서구에 검당구와 그다음에 여기에 서구, 구가 나눠지잖아. 여기에 검당구와 그다음에 인천 서구에 걸쳐서 있다면 여기에 상급법원, 인천지방법원이 상급법원이라면 거기다가 지정을 신청하라. 그 말 지정해달라. 그냥 읽어. 등기 신청을 할 때는 그냥 이런 거 봐.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게 그냥 당연한 것이야. 신청할 때는 첨부 정보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의 지정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관할 등기소의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여기 나왔네, 지체 없이 상급법원 장에게, 이렇게 상급법원 장에게 보내야 하고, 상급법원의 장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하나의 등기소를 지정해야 한다. 여기는 지방법원이야, 상급법원의 장이야. 여기서 답이 나왔죠. 여기서 지정된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른 등기소에도 통지하라. 수용. 이 수용은 여기서 토지의 취득 및 이 수용법이 2003년도부터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돼 버렸어.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럼 여기에는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저당권 배울 때 협의 취득 생각나? 협의 취득도 있고 협의 취득이 안 되면 수용도 있고 그래. 그렇다고 수용이 없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협의 취득도 있고 그리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수용위원회의 결정 있지? 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땅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건 수용이라고 그래. 수용. 그러니까 이걸 물어봤단 거야. 수용. 그러면 수용할 때는 수용은 공동신청이야, 사업자가 단독신청이야. 판수보상표 신원처가에서 판수보상표 신원처가에서 단독신청. 그럼 신청할 때는 신청 원인 날짜 있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 다음에 여기 등기 먼저 보자.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이 있어야지. 수용으로 우리가 등기 신청할 때는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 다음에 우리가 등기 원인 일자 이런 게 있잖아. 신청서에. 등기 원인은 뭘로 써? 수용으로. 그리고 원인 일자는 수용 재결일, 이 수용 재결일과 여기다 메모해봐. 수용 재결일 여기다가 수용 재결일, 수용 개시일 여기 써봐. 두 개가 있는데 수용 개시일은 토지를 빼앗아서 사용을 시작하는 날이야. 사용 시작하는 날. 토지를 빼앗아서 사용하기로 사용 시작. 여기는 수용위원회가 수용을 결정하는 것이야. 수용을 결정. 수용 결정일. 수용위원회가 수용 결정일. 따라서 등기 원인은 여러분들 수용위원회가 재판소에서 하는 것을 판결이라고 하고 그냥 공적위원회에서 하는 걸 결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수용위원회의 결정. 수용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을 재결이라고 그래. 재결일. 판결이라 같아. 여기는 이제 판결이 이제 땅을 우리가 수용하기로 한다 결정했어. 그러면 이제 보상금을 주면 땅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 그럼 이건 수용 개시일이라고 그래. 수용 개시일. 따라서 등기 원인은 수용 재결일로 수용 개시일로 기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경우는 여기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는 개인들이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거든. 농지증, 토지거래 허가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취득하는 경우야. 그냥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는 거지. 그냥 토지거래 허가도 받을 필요 없다. 자, 단독 신청. 그 다음에 그러면 수용으로 인한 토지의 등기를 할 때 여기 봐. 지금 이 토지가 지금 갑의 명의로 등기돼 있어. 갑 소유. 그런데 이 토지를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수용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빼앗아가. 그럼 이제 수용을 결정해서 개시하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 A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이때 수용은 원시 취득이지만 등기 형식은 1번 소유권 갑으로부터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 그렇기 때문에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수용 개시일 이후부터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는 전부 직권 말소시켜. 다만 이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은 없애면 안 되지. 그래서 지역권 등기와 이 을 앞에 있던 소유권, 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와야 되니까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된 것은 말소하면 안 돼. 전 소유자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전해야 되니까. 자, 보자.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으로 이전 등기잖아. 무슨 등기야 여기가. 그러니까 이전해 오니까 앞에 있는 등기는 살아 있어야 돼. 이전 등기를 해오는 경우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다른 건 다 직권 말소야. 수용에 의한 경우 다른 건 직권 말소. 근데 여기 써 있잖아.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지역권은 말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 수용을 했는데 여기 토지 수용을 했는데 나중에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했다면 이제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이전 등기해 왔고 등기해 왔는데 그 결정이 실효가 되었어. 무효 취소로. 그러면 이건 말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권리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의무자, 공동 신청해야 돼. 실효되면. 그래서 이런 건 잘 기억해야 돼. 실효되면 단독 신청이다, 직권 말소다, 공동 신청이다.
여기 실효 그러면 공동신청 이렇게 외워야 돼. 실효 공동신청. 자, 여기 보자. 수용은 단독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야. 다만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는 촉탁으로 해. 그다음에 등기 원인은 뭐라고? 수용, 연월일은 재결일, 개시일 뭐 이런 것들 주의하셔. 재결일이 아니라 결정일이 아니라 돈을 다 주고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개시일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뭐 농지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직권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말소 하지 않아. 그리고 지역권은 살아있다, 죽는다. 살아있다.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가 되고 나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이전 등기가 되고 나서 수용이 무효 취소로 실효되면 직권말소야, 공동신청이야. 뭐 요걸 물어봤네.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 중복등기는 우리 민법에서 이렇게만 물어보잖아. 보존등기가 2개 되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후등기는 무효다. 등기 명인이 같은 경우. 근데 이 보존등기가 간명의로 돼 있고 또 간명의로 돼 있고 그런데 을구를 보니까 후등기에 여기에 각종 이전 등기가 돼 있어. 을구에. 그러면 똑같이 을구에 등기가 없다면 먼저 이루어진 등기를 유효로 취해야 되는데 이 보존 등기에 기할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을 또 보호해줘야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등기 애규에 의해서 후등기를 유효로 처리한다. 그 정도 말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또 뭐라고 써있어? 해설에는 보지 마시오 또 쓰는 있잖아. 보지 마시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죠. 중복 등기, 보존 등기가 2개 되어 있다. 등기 명의 동일인이면 언제나 누가 유효? 선등기. 그런데 그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야. 자, 여기 보자. 후등기 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고 나중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에 기하여 을구, 여기 갑구 보존 등기에 기하여 을구에 제한 물권이 있고 그 얘기야. 먼저 개설된 등기 기록에는 없다 그 말이지.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를 유효로 해.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를 유효로 해. 그래서 먼저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로 해서 폐쇄해야지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를 폐쇄해서는 안 된다. 1번이 틀렸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유효로 처리해야지 이해관계가 없는 것을 유효로 처리할 수는 없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가자고. 이중등기 처리 방법 저거 등기 애규에 상당히 복잡해. 근데 보존등기 명의 동일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선등기가 유효이지만 그러나 이해관계 있어버리면 상황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해관계 있는 등기를 유효로 취급하고 먼저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가 돼서 폐쇄한다. 1번 이해하셨지? 2번 중복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 다른 거예요. 소유자가 달라. 어느 한 등기 기록에만 원시취득 사유 또는 분배 농지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거 원시취득 사유가 있다면 그 등기 기록을 유효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폐쇄시켜버려 그 말이야. 이런 간단해 그냥. 3번 중복등기 후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같으면 등기 명이 동일이지. 그럼 선등기가 유효지. 나중에 개설된 등기 기록은 폐쇄한다. 간단해. 우리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마지막 4번째 여러분 중복 등기가 뭐냐면 보존 등기가 2개 돼 있어. 보존 등기가 2개 개설돼 있다고. 자, 중복 등기 기록 중 어느 한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자기 명의의 등기 기록을 폐쇄하여 중복 등기 기록을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도 이건 그냥 신청하는 것이야. 신청. 그리고 직권으로도 말소할 수 있고 이중 보존 등기는 직권 말소 사항이 되고 신청할 수도 있다. 등기관은 중복 등기 기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따라서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된다. 그냥 여기는 2번, 3번, 4번, 5번은 여기 분배농지 상환 완료를 등기 원인으로 해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원시 취득이니까 그 등기를 살려놓으라는 것이야. 자, 20번에 1번이 틀렸고 21번 저당권 등기. 저당 부동산의 부동산 일부의 매각 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차순위 저당권자가 대위 등기를 할 때는 대위 X부동산, Y부동산에 1순위 갑, 여기도 1순위 갑, 그리고 2순위 을, 여기는 2순위 병. 그런데 공동저당권자가 여기를 먼저 경매해버렸다면 요 차순위 저당권자는 먼저 배당한 차순위 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의 선순위를 대위한다 그 말, 이 사람을 대위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이 X부동산, Y부동산의 갑이 공동저당권자야. 그런데 공동저당권자는 두 개를 동시에 경매하면 안분배당, 이시배당의 경우는 차순위자의 대위. 그러면 여기서 먼저 경매해서 돈 다 받아가면 이 차순위자는 다른 부동산의 선순위자를 대위한다니까. 그럼 이 저당권 가만히 놔두고 여기다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기등기. 그럼 부기등기 할 때 이 목적 부동산에서 매각 대금이 얼마냐 써야 되겠지. 그리고 선순위가 얼마 받아갔는가 써야 되겠지. 이런 걸 기재한다는 것이야. 1번 일부 매각 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여기에 차순위가 다른 부동산의 선순위를 대위할 때는 매각 대금 기록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서 매각 대금이 얼마이고 선순위가 받은 돈도 기록해야 돼. 선순위가 받은 돈도.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하시고, 틀렸고,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 자, 배웠잖아. 여기 토지에, 여기에 전유 부분과 이 대지권은 일체성을 이루고 있으므로 분리 처분이 안 된다.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그러나 전유 부분만에 용의권 설정은 할 수 있다. 여기를 처분하면 안 되니까 여기만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넘어가서는 안 돼. 여기에다만 대지권만 이전한다든가 저당권 설정한다든가 가압류 등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는, 즉 잘 들어, 501호에다가 아파트 501호에 대지권 등기가 있어. 그럼 501호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니까. 있는데 여기다가 501호에다가 을구에 저당권자 서류정 쓸 수 있는데 여기다가 1-1번에 부기 등기 해놓고 위 저당권은 건물에만 효력이 미친다. 그렇게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건물만을 목적으로, 이런 거 잘 봐야 돼. 건물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는 없다. 있다, 틀렸네. 분리 처분이 안 되니까. 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우리 저당권 설정할 때 저당권 설정할 때는 채권은 꼭 금전 채권이어야 돼. 비금전 채권이어도 돼. 비금전 채권이어도 되고, 그럴 때는 평가액을 기재해야 돼. 평가액을 기재해야 된다. 틀렸네. 여기 저당권자가 여기 희정이가 1억을 갖고 있어. 1억 저당권. 그럼 반 짝에서 반만 나한테 저당권 양도할 수도 있나? 그리고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잖아. 그래서 채권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양도액만 기재하면 되지. 바로 밑에 부기 등기에서 5천만 원은 이화가 가져갔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공동담보 목록은 목적물이 몇 개 이상일 때야? 매매 목록도 5개. 매매 목록은 목적물이 2개 이상. 전세권 설정도 5개. 공동저당도 5개. 근데 3개라고 해서 틀렸네.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 목록을 등기관이 작성해야 된다. 이해하셨지? 여기 봐. 저당권 양도와 저당권 이전 등기에서 공동저당에서 대위인데, 채권자가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실행해서 변제를 받으면 후수의 저당권자는 여기서 공동저당권자가 여기서 먼저 경매 돈 다 받아가면 바로 여기에 차순위는 다른 부동산의 선순위를 대위한다 그 말이야. 이때 대위할 때 여기다가 부기 등기 할 텐데 기재 내용이 요 목적물의 경락대금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고 매각 부동산 매각 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받은 금액을 여기다 기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 돈이 얼마다?
목적 부동산이 A다. 여기서 얼마 받아갔다. 경락대금이 5억이었다. 여기서 선순위가 2억 받아갔다. 이런 걸 기재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대위등기 하는 방법. 이해 가셔요? 요걸 등기해야 되는데 할 필요 없다 그랬네. 그리고 여러분들 등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렇게 금 들어가잖아요. 대금 이렇게 들어가면 항상 매각대금, 변제액, 돈은 다 필요적 기재사항이야. 이제 돈만 나오면 전부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다만 여기서 봐봐. 이자와 지료는 지상권에서 이자와 지료만 임의적 기재사항이야. 그건 요소가 아니니까. 자, 매각대금은 필요적 기재사항이요 아니요? 매각대금은 자, 볼 것도 없이 금 들어가면 필요적 기재사항이야. 앞으로 금만 들어가면 동시행,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 그러나 지료는 금자가 안 들어갔지. 이자도 금자 안 들어갔지. 그냥 그런 건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지. 여러분 차임은 임대차에서 차임은 요소입니까? 요소 아닙니까? 요소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이야.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지. 그냥 주기로 했으면 필요적 기재사항, 없으면 임의적 기재사항 이렇게 돼. 보증금 중에서 부기등기 하는 경우가 아닌 거 하도 쉬워서 외워봐. 소주, 외부. 그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주등기. 표제부는 순위 보는 거 없으니까 항상 주등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변경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는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승낙서가 있었지? 그냥 부기등기지. 변경 등기에. 여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항상 소주 외부 아니야. 지상권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소유권 목적이 아니니까 부기등기. 소유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여기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잖아. 주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소주 외부. 일부가 말소된 경우 전부 말소야 일부 말소야? 일부 말소는 따로 순위번호 만들 필요 없지. 부기등기. 여기 약정 나오면 부기등기. 정답이 3번.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소주 외부. 보존등기. 여기서 여러분들 보존등기 여기 이제 요것만 외워봐. 보존등기 신청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최초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 최초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포괄승계인,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소유권자로 확인된 자, 그 다음에 재판수,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락을 받은 자, 그리고 자 국가의 경우 대장에서 원래 대장에 최초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국가로부터 대장상 이전 등록 받은 자도 돼. 근데 그것은 토지만 그래. 토지만 최초로 대장상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장에서 국가로부터 이전 받은 자도 가능한데 그 사람은 토지만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규약상 공용부분이 폐지된 경우에는 보존 등기 한다고 그랬어요. 이전 등기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규약상의 공용부분은 표제부만 있기 때문에 규약이 폐지된 후에 규약상의 공용부분을 취득한 자는 보존 등기한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직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것이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직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를 법원에서 이것 좀 하라고 촉탁을 했는데 보존 등기 안 됐지? 그러면 직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경우 경림이 처가 또 외우면 돼. 직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거 뭐? 경림이 처가. 자, 다시 해. 경매 등기나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는 신청이야, 촉탁이야. 촉탁했는데 요것 좀 등기 좀 해라고 촉탁했는데 보존 등기가 안 됐어. 그럼 법원이 등기소에서 등기 좀 하라고 촉탁했는데 보존 등기가 안 됐다면 야, 보존 등기 안 됐으니까
보존 등기 다시 허구 신청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 법원이 촉탁했는데 위에서 형님이. 그러므로 등기소에서는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빨리 직권 보존 등기해. 그리고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는 거지. 등기 완료 통지를 이런 게. 자, 이렇게 같이 외우면 돼. 여기 봐. 자, 외워본다. 최판수, 건시, 토국이 이렇게 외워야 돼. 최판수, 건시, 토국이. 최초로 소유자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 상속인, 포괄승계인, 합병에 의한 존속권 다 포괄승계인이야.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그 다음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원시 취득자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보존 등기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건물은 여기 잘 봐.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는 시군구로부터 증명을 받아. 토지하면 틀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인데 그건 토지만 해당한다. 자, 이거 봐. 최판수, 건시, 시국이. 다시 한번 최판수, 건시와 토국이와 규약은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일자를 기재하지 않지. 원인 일자가 없으니까 제공할 필요 없어. 원인과 안 된다. 됐네. 이거 보존 등기 이 정도 알면 돼. 자, 문제 보자. 자, 여기 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촉탁이 있으면 보존 등기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촉탁. 다시 경림인 처가. 촉탁하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애호봐. 직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게 경림이 처가. 다시 경매 등기. 가처분, 임차권 등기 명령, 가압류 이런 거 경림이 처가. 2번. 자, 토지에 대한 기존의 보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이중 보존 등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맞고. 자,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의 자, 봐. 보존 등기는 일부에만 해야 돼.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 보존 등기는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구분 건물 나오면 구분 건물 여기서 501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501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등기부를 개설해서 표제부, 보존 등기, 갑구, 을구 등기부를 개설해 달라고 501호 소유자가 신청하면 이 표제부, 집합 건물의 표제부 등기는 다 갖다 오지 않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위해서 신청해 줘야 되는 거. 구분 건물의 표제부는. 그러니까 전유 부분 표제부, 한동 건물 표제부는 대위해서 신청한다 이렇게. 그래서 동시에 여기 봐.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대위에서 신청해야 한다. 맞네. 다시 동시에 대위에서. 여기도 대위야. 대위 같이. 맞아. 그 다음에 건물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첨부 정보로서 뭐 제공해야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미등기 토지 군수 나왔네. 시군구에 증명을 받은 사람은 토지야 건물이야. 아까 건시라고 그랬잖아. 건시.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모르겠으면 보존 등기 나오면 건시인지 토국인지 이것만 봐. 다시 한번 건시. 건물의 경우에는 국가의 허락이야, 시군구의 허락이야. 건물은 시군구. 근데 여기는 토지는 국가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 국가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돼.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잖아요. 요거 틀렸어. 그냥 여러분들 보존 등기 그러면 건시 찾아봐. 건시. 토국이 건시. 여기 건물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누구 확인서에 의해서? 국가요, 시군구야. 왜냐하면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니까. 그 얘기다. 그 다음에 공유. 옳은 것은 1번. 공유자 1인을 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여기
여러분들 여기 구분지상권은 그냥 보지 말고 지상권이야. 그러면 지상권의 객체는 권리다, 토지다. 토지잖아. 지상권의 객체는 권리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면 일부에는 소지 없다 배웠어. 일부에는 무엇이 없다고? 소유권과 저당권만 성립할 수 없고 용익물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용익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물건이 대상이 되는 것이야. 그러므로 공유지분은 물건이 아니고 권리거든. 그러므로 권리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는 없다. 틀렸어 이거. 그 다음에 여기 공유물 분할 약정만 나오면 약정을 등기하든 갱신하든 공동신청이야. 전원이 권리자, 전원이 의무자. 그래서 단독신청이다,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 그 다음에 여기 공유 지분은 권리요. 그러니까 권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 없지. 권리에 전세권은 토지에만 물건에만 있어야 되니까 권리에는 용익권 설정할 수 없지. 그러나 지분에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있지. 권리를 넘기는 거니까 권리 일부도 양도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은 대상이 권리지. 그러므로 일부의 공유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도 처분할 수 있지. 가압류 등기가 가능하다. 5번이 맞네. 마지막 여기 마지막에 합유 지분은 처분이 안 되니까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공유 지분은 처분이 가능하니까 지분을 기재한다. 그 지분에 처분 제한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다 가능해. 그러나 합유 지분은 처분이 안 되지. 그냥 가압류 등기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게. 요거 주의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등기법 해설 마쳤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유익하셨어?